복합 개념. 자, 토지라는 자체를 법적으로 따지느냐, 경제적, 기술적으로 따지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입지 선정을 합니다. 그럼 입지 선정을 했을 때 그 입지가 제대로 됐는지를 따져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거용은 쾌적성이 중요하고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파트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돼요. 자, 개발을 한다. 그럼 개발 파트가 있는데요. 자, 개발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법 경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고 개발의 과정, 개발에 대한 위험에 따르면 위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특히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또 잘해야겠죠.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총론에는 이제 부동산의 학이라는 거와 부동산의 개념, 그다음 토지의 용어, 부동산의 특성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 우리가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자를 알아야 중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하는 총론 파트, 그다음에 수요 공급,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책 파트가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는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지가공사하고 투기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겠죠. 토지 정책을 피겠고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 지역지구제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을 씁니다. 주택은 우리가 토지값이 비싸면 주택값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저소득층들은 집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을 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조세 정책이다. 그래서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이렇게 정책 파트가 문제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시다가요.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책 파트도 문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경향은 투자, 금융, 평가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딱딱하게 들으지 마시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자, 투자라는 것은 자금의 투입이에요.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자,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고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자체는 어때요? 연예인들이 우리가 건물을 사들여서 운영해서 임대를 먹으면 나중에 또 처분하는 양도 차익을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가다 보니까 자금의 융통, 타인 돈을 빌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해서 담보로서 이제 지렛대 효과를 나타내서 투자를 하겠죠. 근데 돈을 많이 빌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투자 파트가 문제 비중이 높고, 자, 금융도 마찬가지죠. 금융도 한 5-6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니까 부동산을 자금 융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대출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들어보신 게 보금자리론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고요. 주택연금제도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이제 CD 금리로 하는 변동금리가 있으면 모기준에 우리가 고정금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환하는 방식이 원리금 상환이라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 제도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금융 파트에서 나와요.